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알더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알더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는 청담인 한의원 원장 안상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창 켄싱턴 플로라 호텔 식음료 파트를 맡고 있는 김영백 팀장입니다. 여기도 코마 김민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베버리지 아카데미 대표 베버리지 네, 아카데미 대표 비크롭. 비크롭입니다. 예. 비크롭이 그 영어 이름이시죠? 별명이세요? 이게 사실은 B가 베버리지고요. 아, 크롭은 이제 수확한다 이런 뜻의 크롭, 뉴크롭 할 때 보통 이제 굉장히 학문적인 의미가 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비크롭, 베버리지의 B하고 그냥 짬뽕이요. 원래 이게 모임 이름이었는데 어감이 좋아가지고 비크롭 쓰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예. 비크롭. 우리 오늘도 저희 그 베버리지 아카데미 비크롭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음료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 특제약으로 시작한 코카콜라라고 제목을 좀 잡아봤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족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브락삭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스트를 소개하는 듣보잡 팟캐스트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아브락이라고 합니다. 우리 팟캐스트 하시는 분이 또 저희 그 가족으로 방송 소개할 거 찾다가 알더밥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먹는데 워낙 취미가 있는지라 바로 끌려 들어왔네요. 파일럿 편, 삼겹살 편 3회, 쿠마 조리사님 편, 하얀 집, 함박스테이크까지 몰아듣고 지금은 앞뒤로 쌍방향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넘넘 재밌네요. 항상 먹으러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만 들었지 이런 만드는 분들이 쏟아내는 솔직한 정보는 처음이에요. 자, 오늘 또 음료 만들어주시는 우리 비크롭 대표님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요. 다음 녹음 때 알더밥 소개해야지. 힝힝. 걸신이라 불러다오 때부터 알게 돼서 제가 쫓아다니는 형님이 여기 게시판에 계시네요. 무야 산다 형님. 이런 좋은 방송 알았으면 진작 얘기 좀 해주시지. 자, 그 다음에 쿠마님 가게에서 1인분도 파시나요? 오마카세. 파니까 오세요. 네, 정말 먹어보고 싶은데 올 겨울에는 꼭 가보고 싶네요. 우리 무야산다님, 헐 이런 다운받는데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먼 길 온다고 배고팠죠. 여기 종류별로 만난 거 많으니 많이 돼있어. 또 찢어진 테일러님이 웰컴. 세 분 다 어디 지인이신가 다, 봐요. 그러니까 약간 동호회 이런 데서 그 알고 지내시는 그런 분들 같습니다. 자, 콜라. 우리 김영백 팀장님, 콜라하면 생각나는 뭐 옛 추억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콜라를 제가 한때는 정말로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만 틀면 콜라가 콸콸콸콸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살이 거의 90kg까지 찌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콜라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콜라 먹고 있는 피자와 치킨이 죄지. 그리고 제가 이게 저는 가끔가다 제가 올리지만은 이 평창에서 쉽게 먹기 힘든 굉장히 고급진 음식 하면서 햄버거 얘기를 하잖아요. 햄버거. 제가 그래서 얼마나 그 햄버거를 좋아하면은 저희 그 켄싱턴 플로라 호텔에서 요번에 그 평창 한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평창 한우로 패티를 만들어서 이 평창 저기 한우로 만든 한우버거를 지금 출시를 해서 한 여름부터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주 인기 좋아요. 아니, 순전히 개인적인. 먹고 싶으면 평창까지 갔으면 일반 햄버거보다 평창 한우로 만든 햄버거 그리고 좋은 거 같은데. 착하거든. 일반 그 수제버거집 가도 한 뭐 로컬에서 노드샵들도 한 2만 원대 하잖아요. 근데 평창 한우로 만든 거 저희가 한 2만 원대 중반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패티도 두툼하고 굉장히 이뻐 보이던데 전 사진으로 봤는데. 그 맛이 좋고 고객님들도 와서 먹어보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또 두 번째가 그 고기 민찌로 해가지고서 만든 거 메밀, 또 평창은 메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메밀로 만든 라자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좀 해서 하고 있는데 메밀 라자냐. 메밀 그것도 좋네요.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기에다가 콜라. 콜라. 좋죠. 평창 콜라 없어요? 평창 콜라? 평창 콜라 있으면 좋은데. 콜라 동리 8위로 있는데. 그냥 보명식품에서 나온 거. 우리 쿠마님 생일이 8월 15일 아니에요? 많이 담았습니다. 자, 우리 그 비크롭 대표님은 콜라 하면은 기억나는 뭐 예전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집에서 콜라를 못 먹게 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음료라고 되게 부모님 안 이야기를 좋은 하셔서 음료. 아예 입에 대지도 못하게 하시고 집에 갖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취를 딱 하자마자 냉장고에 콜라부터 가득 채워놨어요. 네. 아니 콜라 어렸을 때 콜라 한 1리터짜리 거 가십니까? 1리터짜리 병.
병이 1리터짜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 1리터짜리 있어지 큰 거 이렇게 돌렸다는 거. 네, 맞습니다. 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천지더라고 진짜로. 그래요? 콜라 1리터. 나 거기다 석유도 넣어 팔았거든. 맞아. 원래 석유. 원래 맞아, 맞아. 그것도 석유병에 나는 황 그때 그 갖다 주면 그 50원 주스니까 한 병에. 맞아요. 예. 아, 그 비크로 대표님 어릴 때 콜라 못 드셨고 저희 집 아버님이 그 미군 부대 다니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콜라 그다음에 환타 이런 음료는 항상 탄산수가 집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애 안 받고 먹었던. 옛날에 좀 사는 집들이나 그 콜라 이런 거 마셨는데. 500원 했는데 그때 그거 한 아니 병에. 그거 몇 년도 얘기야 그게? 그게 80년대 얘기죠. 난 지금 70년대 초반 얘기하고. 70년대. 초등학교 친구가 네? 아버지가 우성식품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매일마다 콜라를 먹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그래서 얘는 또 기포가 빠지니까 저기 화분에다 주더라고요. 주부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자기 딴에는 뭐 주는데 그거마저도 좀 부러운 거예요 사실은. 기포 빠졌다고 그냥 버려버리는 예, 화분에다 예, 예. 버리는 건데. 저는 그거 마시고 그냥 싶은데. 까만 설탕물이거든. 까만 기포 설탕물. 빠지면. 그렇죠. 자, 우리 특제야 코카 와인이네요. 시작은. 자, 코카콜라를 처음 만든 사람은 이게 영어가 기네요. 존 영어 좀 얘기해 주세요. 펜버튼. 예, 이야기하신 거죠. 예. 그 미국 남북 전쟁에 남북은 장교로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요. 당시에 진통제로 사용하던 몰핀에 중독이 됐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위험한 아편 진통제의 대체제를 찾다가 이 임상 약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펜버튼이 거주하던 조지아주에 이 식생을 바탕으로 아편이 들어가지 않는 진통제 개발에 매진한 게 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예. 자, 그 이야기 좀 우리 빅그룹 대표님이 좀 해주시죠. 일단 사실 이제 코카콜라의 코카는 그 코카잎의 코카거든요. 음. 지금은 이제 코카잎의 성분이 안 들어갔지만 예전에는 다 이제 코카잎을 넣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셨던 이제 펜버튼 약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게 좀 지금 코카콜라 얘기를 하지만 크게 확대해서 미국의 탄산수 얘기다 네. 크게 봤을 때는요. 네. 이제 뭐 원래 유럽 사람들이 탄산수를 많이 마셨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자연 탄산수를 유럽만큼 많이 마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추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먹고는 싶으니까 이걸 인공 탄산수를 미국에서 엄청나게 확대해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특허는 유럽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탄산수를 인공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환경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미국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건축물을 많이 올리고 살아야 되니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온 이제 대리석에다가 산을 부으면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활용해서 이제 첫 번째 그 보급형 탄산수 기계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 탄산수 기계가 커다랗게 나오는데 이게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렇겠죠. 누가 샀냐면 약사들이 산 겁니다. 아. 네, 탄산수가 이제 소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하면서 팔기 시작했는데 그냥 탄산수만 팔면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약재도 같이 팔아야 되니까 어. 이 당시에는 약사들이라 해도 지금 우리나라 한의사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약이 위주였으니까. 생약이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약재를 섞어서 엑기스로 만들고 그걸 탄산수에 넣어서 타주는데 주는데. 네, 문제는 좀 맛있게 먹으라고 무조건 달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였어요. 사실 이렇게 펩시콜라 할 때 저 코카콜라는 코카잎이라고 이야기를 네, 드렸잖아요. 네. 근데 펩시콜라 할 때 펩시는 그 소화효소 펩신에서 따온 겁니다. 아. 펩신? 네. 그러면은 그 약사들이 처음에 그 탄산수에다 뭔가를 달게 타서 줬던 거는 예. 소화제부터 시작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소화제부터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진통제 효과나 이런 것들을 뭐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팔아지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진통 효과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맛있게 파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건강에 좋으면서도 맛있게. 네, 사실 이거를 우리나라 음료랑 좀 대입하자면 쌍화차 같은 느낌입니다. 쌍화. 아, 저는 잠깐 아까 네. 가스 알면서 살짝 아, 생각했어요. 가스알면서도 사실 같은 계통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생약이 들어가죠. 네. 생약이 들어가고 뭐 탄산도 탄산이 약간 들어가고, 들어가고. 예. 심지어 저기 가스알명수 보면은 되게 시원한 느낌이 나라고 카다멈 들어가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고추 팅크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추 에키스도 들어가는 그 거죠. 매운맛이 그 가스알면서 할 때 매운맛이 아, 살짝 살짝. 에기스랍니다. 네. 아. 저는 얼마 전에 배웠는데 예, 고추 그러니까 에기스랍니다. 별의별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요. 자, 그래서 콜라가 사실 사람들은 엄청나게 몸에 안 좋은 거라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약재를 넣은 거고요. 그거를 다 우려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다른 방식으로 짜내서 넣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이제 단 것들을 먹고 칼로리 섭취가 많으니까 콜라를 먹으면 이제 단맛 때문에 싫을 수도 있겠지만 뭐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주면 거의 보약이라고. 보약이네요, 네. 진짜. 예. 무슨 십전 내버탕을 캔에다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네, 사실 느낌이겠는데. 그런 겁니다. 예. 갑자기 부시면 생각나요. 아, 보시면 이제 옛날에. 그리고 이제 콜라 얘기를 조금만 더 네. 붙이자면 사실 우리는 이제 콜라의 맛에 보통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콜라를 지금 코카콜라 그러니까 네. 코카콜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료로 만들어준 건 오히려 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한 건 맛의 문제, 마케팅 얘기를 하시는데 네. 다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콜라를 만들었는데 코카콜라 같은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미국 전역에요. 그러니까 종류가 그런 그 유사품들이나 그렇게 해서 아직 남아 있는 게 아까 일단 펩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닥터페퍼. 세븐업이나 닥터페퍼 같은 세븐업, 네, 닥터페퍼.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왜 코카콜라만 유독 유명해졌느냐면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동네에서 이 음료를 파는 게 그냥 유리잔에 담아서 팔았습니다. 컵이 뭐 그때는 유리잔이 가장 많았으니까요. 근데 유리잔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7달러면 7달러를 주고 돈을 받고 7달러에다가 콜라를 한 잔 주는데 나중에 잔을 돌려주면 5달러를 돌려주는 거죠. 아. 예,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가게 근처 말고는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직영점을 미국 전역에 내야 되는데 이게 유통 시스템이 옛날 요즘만큼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사 가져가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 포장을 해야 되는데 탄산 때문에 이게 포장도 잘 안 되고요. 유리는 비싸고요. 근데 유리 말고는 탄산이 빨리 죽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던 차에 마침 그때 이탈리아에서 유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미국에서 이제 그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콜라를 만들어 팔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유리는 이제 보급화됐으니까 조금 싸게 만들 수 있는데 탄산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사실 옛날부터요. 근데 탄산을 집어넣고 막는 거. 예, 새어나가지 그걸 안 새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맥주병에도 있고 콜라병에도 있는 크라운 캡이라는 게 개발이 되고요. 크라운 모양의 캡. 예, 그렇죠? 우리 그냥 뻥 따는 거 있지 따는 않습니까? 거. 예, 그게 이제 같이 결합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술이 없었으면 지금의 코카콜라도 네, 맞습니다. 없었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뭐 크라운 캡은 다른 쪽에서 나온 특허긴 한데요, 잘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예. 자, 이 코카 얘기를 잠깐 좀 더 해보면요. 이 19세기만 해도 이 코카인은 놀라운 활력과 열정을 주는 집중력을 배가시키는 특효약으로 여겨졌다라고 하고요. 어떤 학자는 인류의 미래를 바꿔놓을 약이라고도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보르도 와인에다가 코카잎을 넣어서 이제 코카 와인을 만들어서 이 코카 와인은 교황들도 즐겨 마시는 강장제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피로회복제, 강장제 뭐 네. 이런 와인에다가 코카잎을 집어넣는 게 네. 그죠? 근데 이제 그 펜버튼이 코카 와인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그 코카 와인의 레시피를 만들었고 또 1885년에 아틀란타의 자콥스 약국에서 펜버튼의 프렌치 와인 코카가 첫 판매를 시작한다. 그래서 당시 그 펜버튼과 같은 상위 군인들이 모르핀 중독이나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이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초기에 펜버튼의 초기 코카 와인은 이런 증세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으로 시작했다. 이 코카 와인이 출시된 이듬해 바로 이 금주령이 내려졌었네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코카 와인의 무알코올 버전을 연구하다가 이제 나온 게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 무슨 레시피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 공개가 안 됐다고.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거의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간지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 예. 핵심 기술이 아마 이제 유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맞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 그리고 오히려 그게 너무 한상으로 있어서 사람들이 안 건드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재료 같은 경우는 뭐 10가지 이상의 이제 향신료들이 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게 그 이름에서 나오죠. 코카와 콜라가 들어간다. 콜라는 열매 이름이거든요. 아, 콜라가 열매예요? 네, 콜라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빈과 코카잎으로 만드는 음료입니다. 코카잎과 예, 콜라빈 예.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예. 코카콜라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콜라하기 시기까지 맛을 안 봐가면서 아까야.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약재를 그 약국에서 지급하고 있던 약재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이제 자기들만의 오리지널 브랜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에서는 중요한 것은 펩시도 콜라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코카잎인 거죠. 네, 뭐 시나몬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아주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향신료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해서 콜라를 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향신료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추출해내는가의 차이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다 노하우인 거죠. 노하우인 거죠. 네. 뭐 지금은 에센스 형식으로 나와서 이제 쉽게 배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도 뭐 또 거래처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건 본사 쪽에서 그걸 잘 조율해서 하는 거겠죠, 당연히. 이게 향신료라는 게 우리나라 그런 개념은 아니죠? 향신료? 우리나라 개념은 이제 이거 후추, 고춧가루에 이제 이런 음식이 들어가는 만 향신료가 아니고 일단 향을 내는 걸 전부 향신료로 보시면 네, 됩니다. 다 향신료입니다. 네. 향을 내는 거. 사실 이제 음료 구분할 때 향신료에 대해서 또 의외로 잘 나와 있는 책이 잘 없어서 이제 따로 구분하긴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허브가 향신료지만 그냥 허브로 불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향신료로도 쓰지만 그냥 우리가 허브로 통칭하기도 네, 한다. 심지어 뭐 서양 책을 보면 커피도 향신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신료의 카테고리 안에 그 대학교 나머지 카테고리 나뉜다는 거죠. 가장 공통 분모를 크게 가지고 있는 게 드라이더라고요. 드라이. 대부분 말린 것을 향신료로 주로 쓰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우리는 향신료라 생각 안 한 거 서양애들 향신료라 생각하겠죠. 우리 거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깻잎 같은 거요. 그렇죠. 네, 말린 깻잎이나 이런 것들 서양에서 향신료라 생각할 거고 또 서양 입장에서 우리는 저게 되게 신기한데 서양에서는 흔한 건데 네, 그러니까 사실 아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아까가 아니라 이제 저번 주에 얘기하셨던 그 자소엽 같은 것도 사실 그걸 음료로 만드는 건 서양 사람들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아주 여러 가지 그 문화권에서 소비하기 쉬운 것들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비크럽 대표님 그 블로그에 보면 그 현재까지 공개된 코카콜라 레시피 중에 존 펜버튼이 죽기 전에 남겼다고 하는 메모를 첨부해 보면 약용 효과를 내는 카페인 구연산과 코카잎 에센스, 또 맛을 내는 구연산, 라임 주스, 설탕, 그리고 색을 내는 카라멜과 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특별히 가향 원료로 바닐라 익스트랙트와 이거 어렵다. 무슨 7X를 제조해 넣었고 머천다이즈네. 머천다이즈 7X는 알코올에 오렌지 오일, 시나몬 오일, 레몬 오일, 코리앤더 오일, 넌맥 오일, 네롤리 오일 등을 섞은 것이다. 이게 우리가 마시는 코카콜라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은 재료가 들어갑니다. 예. 실제로 만들어 보려면 만들기 너무 어렵습니다. 만들어 봐봐. 근데 한번 해보려고요 세미나를. 근데 예. 왜 이렇게 많은 거를 집어넣어서 그 맛을 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코카콜라가 왜 저 맛으로 굳어졌는데 맛을 잊어먹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맛을 잊어먹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먹고 나면 그 맛이 뭔지 기억이 안 나 또 마시게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뭔가 마실 때는 예를 들어서 좀 시원하고 청량감이 있으면서 사실 달달하고. 코카콜라가 무슨 맛이냐고 물어보면 콜라 맛이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콜라 맛이 대명사를 네. 굳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 맛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 그래도 요번에 그 바카스 아이스크림 나온 것처럼요. 바카스도 바카스 맛으로 우리한테 인지되고 있듯이 코카콜라도 코카콜라 맛으로 인지되고 콜라 그거를 진짜 딱 듣고 보니까 그렇대요. 콜라를 특히 코카콜라를 마시고 나서 딱 마시고 무슨 맛이지 그러면 그냥 시원하고 탄산 그러니까 뭔가 한 맛. 근데 뭐가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향이나 이게 딱 떠오르진 않거든요. 근데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근데 예를 들어 누가 야 콜라가 무슨 맛이니 그러면 야 콜라 내가 한 30년째 마시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좀 갑자기 머리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섞어서 아예 맛의 특징이 사라져 버린 건가요? 그러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요리를 하실 때도 소스 같은 게 원재료의 맛이 아니라 그 소스만의 맛이 돼버린 그렇죠.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음료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콜라 맛이란 맛이 따로 존재할 만큼 뭘 섞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게 만들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렇죠. 여기서 막 얘기하는 대로 카페인, 구연산, 코카잎 에센스, 코카잎의 맛도 안 나고
뭐 구연산의 느낌도 없고 라임 주스의 맛이나 설탕의 느낌은 다니까 이제 느낄 수 있겠지만 예. 그렇다고 카라멜이나 뭐 물맛도 안 나는 거고. 전 참 여기서 잠깐만 세 보면은 이게 분명히 펩시랑 코카콜라랑은 맛이 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저는 그것도 구분 잘 못하겠던데.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조금 더 달고 탄산이 조금 더 약한 뭐 예, 그런 어떤 게? 펩시가? 예. 네. 펩시가 조금 더 달면서 그리고 탄산은 조금 약한. 약한, 어, 예. 어, 어. 펩시가 단 거 되게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펩시가 코카콜라를 크게 제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펩시 챌린지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두 개를 마시게 해놓고 뭐가 더 맛있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아 하는 블라인드 거거든요. 테스트. 옛날에 어렸을 네. 때는 근데 그거 그렇게 하니까 펩시가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겁니다. 다니까. 네, 근데 그게 말 그대로 다니까요. 다니까. 좀 더 다니까 첫 맛에서 엄청 맛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펩시가 한번 코카콜라를 크게 제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서 제가 평창에서 직원들하고 블라인드 테스팅을 한번 한 거예요. 야, 그래서 제로코, 코카콜라, 펩시콜라를 갖다 딱 담아놓고서 했는데, 야 이거를 구분을 하는 사람이 2%인가 그러니까 10명에서 10명 다 못 그러면 맞히고서 안 돼? 한 개 두 개씩 맞춰서 한 2% 맞힌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호텔 직원들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캔으로 했어요. 아 그게 바틀이 되면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바틀하고 네. 캔하고 또 맛이 틀려요. 그러니까 캔의 경우는 특징이 많이 죽어요. 따랐을 때요. 근데 이제 아, 바틀 같은 그래요? 경우에는 예전에 맥주 테스팅을 바텐더들하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캔 맥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아 당연히 하이네켄은 맞추겠다라는 생각했었는데 하이네켄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이네켄은 저도 뭐 마셔보면 다른 맥주랑 좀 다른데. 캔일 때에 또 달라집니다. 탄산 같은 경우는 유리에서는 크게 손실이 없는데요.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콜라도 네. 이 저 캔 콜라 마시는 것보다 병 네. 콜라를 마시는 게 좀 더 네, 예. 맞아요. 그 맛있다? 예. 좀 그 예. 느낌이 좋다라고 느끼는 게 그런 이유가 예,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오. 유리가 이 탄산을 잘 가둬놔요. 진짜. 아. 예. 전도율도 낮고요. 예. 어쩐지 그 유리 원래 병을 딱 따고 마시면 뭔가 더 좀 청량한 것 같고 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냥 실제로도 그 그래요. 편의점에서 그냥 캔을 이렇게 딱 따면 네. 이게 약간 좀 뭔가 좀 2%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그 유리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네요. 네. 오. 아 오늘 또 재밌는 얘기들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펩시하고 코카콜라는 그 판매량의 차이가 많이 나죠? 일단 또 조금 된 얘기긴 한데요. 네. 코카콜라가 앞지르다가 어느 순간 펩시가 한 번 더 치고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어. 중국이 펩시를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요. 아 중국 애들이 네. 펩시를 많이 먹기 그때 이제 시작해서 중국의 PC방 시장이 커질 때 네. PC방에 펩시가 납품이 됐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중국이 무섭긴 무섭죠. 네. 그 애들이 한번 먹기 시작하면 뭐또 네. 아니 세계 6분의 1이 네. 몰빵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아, 어쩔 수 네,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펩시가 한번 좀 크게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은 또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네. 우리 비클럽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이 펩시하고 코카콜라하고 어떠세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 제일 난처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 둘 다 특징이 있으니까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맛이 강하고 단맛. 탄산이 조금 약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섞어서 쓸 때 단맛이 강하고 탄산이 약한 걸 섞었을 때 이롭다면 펩시가 더 쓰기가 좋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좀 더 이제 신맛이 강하고 탄산이 강한 거랑 섞기 좋다면 콜라가 낫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숭아랑 콜라나 섞는다 치면 펩시가 낫고요. 레몬이랑 콜라는 섞는다 치면 코카콜라가 이해가 네. 되네요. 근데 예. 순수하게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콜라랑 펩시랑 먹었을 때 하면은 그러니까 뭐 피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햄버거, 라자냐 같은 그러니까 기름진 거랑 먹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코카콜라가 좀 더 나아요. 왜? 일단은 탄산이 더 탄산이. 세고 예, 청량감이 나서 입안이 예. 씻겨 나가는 느낌이 나고 그 대신에 뭐라 할까? 뭐 무슨 약간 야채 샌드위치나 뭐 이런 거에 같이 먹을 때는 약간 펩시가 좀 더 나을 때가 있고 약간의 그런 디바이드는 되겠죠. 뭔가 좀 다르네요. 예, 맞습니다. 자, 또 그 우리 비클럽 대표님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이제 인공 탄산수 개발자 스토리가 나오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탄산수라는 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뭐 콜라든 사이다든 환타든 예. 그 탄산이 안에서 이렇게 톡 쏘는 네. 그거를 이제 처음 만든 어떤 과학자 스토리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그 부분도 좀 우리 가족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인공 탄산수의 특허는 유럽에서 먼저 나옵니다. 네, 유럽에서 먼저 나오는데 미국에서 사실 그게 활성화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탄산수 강국은 미국입니다. 뭐 심지어 탄산수 같은 걸 보면 별의별 탄산수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칠면조 구이맛 탄산수도 나옵니다. 미국은. 진짜요? 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이 그래비 소스를 곁들인 칠면조 구이 탄산수가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그걸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탄산수가 강한 나라는 아니지만요.